제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롱뷰는 명저입니다. 명저.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명저는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명저인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대표적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로 좋은 정보들이 많으면은 일단 그 책은 무조건 좋은 책인데 명저가 되려면은 저는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관점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 아 이거 대박이네. 여기 부제에 그렇게 써 있네. 시간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 이유. 야 진짜 소름 돋았어 방금. 이거 그냥 좀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롱뷰는 제가 진짜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이런 관점을 나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진짜 명저입니다, 명저. 그래서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목을 안 읽었는데 무의식이 지배당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의식이 지배당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의식은 진짜 무서워.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은 여러분 요만하고요. 무의식은 이만해요. 사실 무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무의식을 빌딩하는 게 진짜 의식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거 수준 높은데? 이거 말하고 나서도 좀 멋있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무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을 1000개 이상 업로드하면서 유독 많이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뭐 피드백 이런 것들 그렇죠? 요즘엔 이제 뭐 AI 뭐 뭐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근데 제가 압도적으로 정말로 많이 말한 주제가 뭐냐면은 환경 설정이에요. 왜? 환경 설정이 무의식을 세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 있죠? 나도 모르게 좋게 행동을 할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나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죠? 이게 저는 진짜 놀라운 실험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이런 좀 마이너한 그룹들을 살펴봤을 때 흑인들 아니면 좀 유색 인종들을 살펴봤을 때 이제 미국은 메이저가 백인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 마이너한 그룹이라도 뭐 에이션일 수도 있고 마이너한 그룹이에요. 소수예요, 소수. 이 보편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있는 소수 그룹들이 부자 동네에서 살 때랑 가난한 동네에서 살 때 환경이 이렇게 다르면은 건강 상태가 심지어 이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건강 상태가 부자 동네에 사는 이 마이너한 그룹이 훨씬 좋아요. 이게 뭐냐면 무의식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배워볼 거냐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야기 나눌 텐데 일단은 여러분 이 롱뷰는 제가 아까 이 책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저라 그랬는데 또 다른 이유는 이건 퓨처 셀프 인문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퓨처 셀프는 그냥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는 진짜 퓨처 셀프만큼 사람들이 제독을 하고 3독을 하고 4독, 5독을 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책 소개를 200권 넘게 했는데 이 책이 진짜 독보적 1위예요. 이 책은 읽기가 쉬우니까 그러면서도 임팩트가 있고 삶에 즉각적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서 특강이 유튜브에 되게 잘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여러분 모두가 읽어보셔야 돼요. 하루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빡독을 같이 해봤잖아요. 대교에서 모여서 그렇죠? 그때 어때요? 빡독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무의식이 뭐예요? 독서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일 1독하는 분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인생에서 처음 1일 1독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막 들어요. 진짜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뭐예요? 환경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퓨처 셀프는 빡독하면은 진짜 책 안 읽으신 분들도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한 대여섯 시간 진짜 하루 집중해서 읽으면 이건 너무 좋은 책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대여섯 시간 동안 안 쓰니까 디톡스도 되고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러면서 여러분 퓨처 셀프는 2023년 대국민 필독서예요. 2년 전 대국민 필독서. 근데 아직도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롱뷰는 2025년 대국민 필독서죠. 그러면서 퓨처 셀프 인문학이고 전 세계 필독서입니다. 이 책은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진짜 이런 책이야말로 전 세계 필독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롱뷰는 대중평가도 5점 만점에 4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진짜 좋은 점수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주제에 5점 만점에 4점을 줬다? 이 책은 진짜 명저 오브 명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진짜 읽으면서 오늘 요 챕터거든요. 자본주의의 가차없는 단기주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요.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일부가 뭐예요? 근시안.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주의의 근원과 압박에 뭐가 있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고 대표님이랑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자본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도 되게 중요해요. 왜? 경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막상 이게 법과 관련된 일에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멘붕이 옵니다. 왜? 문해력 2 이하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문해력의 어떤 절정의 테스트는 뭐냐면은 법적 문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범죄가 되게 많아요? 사기 범죄. 문서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 대표님이랑 맨날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말한 펀더멘털한 얘기가 2개나 나와서 저는 진짜 놀랐어요. 같이 읽어보면은 분기적 사고. 이게 무슨 얘기냐? 20세기 초 뉴욕 증권거래소는 여러 상장사에 상당히 정당해 보이는 요구를 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요구를 한 거예요. 간단했다. 3개월마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 시장 전망과 계획을 공유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요구는 투명성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을 것 같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이게 진짜 당연하고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1931년까지 상장사들은 63%가 이 요구를 수용했고 17%는 1년에 2번 정보를 공유했다. 미국의 다른 거래소들은 처음에 이 생각에 반대했고 규제 당국은 나서서 이를 의무화할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 때문에 분기별 보고가 보편화되기까지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대요. 이런 거 이제 배우면 재밌는 거죠. 그러나 자본주의적 단기주의의 역사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결정은 세상을 바꾼 관행이 시작이 되었다. 이 분기별 보고 관행은 다른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 100년 뒤 기업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분기별 보고는 미국 기업 사이에서 서서히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 초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확고하게 하나의 규칙으로 뿌리내린다. 요때 뿌리내렸대요. 요때. 1931년까지는 다 따르지도 않았는데 40년 걸려서 자리 잡은 거. 이것도 신기하죠? 이것도 재밌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간헐적으로 개입해오던 금융시장의 규제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때는 관심이 없었대요. 마침내 실적 예상을 포함한 분기보고를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된다는 필수 요건으로 규정을 했다. 안 되면 불법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겠죠. 그렇죠? 이 결정은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례 보고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오히려 투명성이 강화되니까 너무 좋지. 그러나 분기 보고의 정례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영국의 시티 대학의 아더 크래프트는 분기 보고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뭐 이분의 이제 연구 결과가 있겠죠. 최고 경영진은 투자자들에게 뭔가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상당히 많다. 크래프트와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는 분기 보고가 다양한 가시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 뭐 레퍼런스가 있네. 22번. 궁금한 분들은 요걸 따라가 보면 되겠죠. 나는 실적 보고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라고 크래프트는 말했다. 다른 연구에서 분기 보고와 R&D 투자비, 특허, 광고 인력 채용의 감소와 임의의 경비 지출 삭감, 프로젝트 지연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 출간된 한 수치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단기주의적 태도 때문에 500대 상장 기업은 해마다 거의 $800에 달하는 수입을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국가에서는 분기별 실적 보고에 부정적이다. 유럽 연합은 분기별 보고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채택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의무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 규제기관들은 2007년 중간 경영 설명서를 분기마다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무적인 설명서 제출 관행은 7년 뒤에 중단됐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미국 경제력을 감안할 때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할 때 분기 영향을 벗어날 방법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뭐 왕이니까 깡패니까요. 그렇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영국 대기업 다수가 어찌됐든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레퍼런스가 됐으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분기별 보고가 어떻게 개개인의 의사결정론자들과 기업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파악한 크래프트는 이와 같은 단기적 행동을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로 뽑는다. 바로 응징과 근시안이다. 이건 이제 뒷부분 읽어보시면 되시는데 저는 살면서 내가 이 자본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고방식에 분기 단위 사고가 있거든요. 이 자본시장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됐을 거라고는 진짜 단 1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초도. 그다음에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분기 보고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업은 결과가 2년 만에 나오고 어떤 사업은 3년 만에 나오는데 뭐 투자자들도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알죠. 근데 언론은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어닝 쇼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보다 영업이익이 확 떨어졌다. 근데 이게 분기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건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를 잘하고 있어. 아, 얘네 사업은 2년 뒤나 3년 뒤에 빛을 볼 거야. 알고 있어도 어닝 쇼크다 그러면은 그거에 흔들리는 사람은 나오게 마련이에요. 예측보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돈 너무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이 회사가 막 그럼 어때요? 그게 운 좋아서 번 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심지어 그 돈 아껴 써갖고 재투자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막 대박 터졌네 막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자본주의가 아니어더라도 뭐 쿼터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니까 뭐 1분기, 2분기, 3분기를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것 같거든요. 자본시장의 기준이 우리 삶에도 당연히 침투해 있는 게 분기 결산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양면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저는 이거에 되게 동의해요. 이 분기 보고는 이 투명성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만 봐도 뻔해요. 뭐 난리 났다. 뭐 망했다. 뭐 그런 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투명성이 목표인 건데 결국엔 뉴스는 여러분 뭐가 돈이 되냐면은 공포가 돈이 돼요. 사람은 손실회피 편향이 있고 공포에 대한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공포는 돈이 됩니다. 근데 지금보다 시장 예측보다 실적이 안 나왔네. 어닝 쇼크입니다. 다 클릭하죠. 그러면 여러분 회사는 압박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2년을 목표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분기 단위로 얘네 돈 못 벌었네 얘네 돈 못 벌었는데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되게 좋은 자료를 영어로 봤는데 그걸 제가 영어 쇼츠로 봐서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검색해도 안 나와요. 쇼츠는 잘. 그 제프 베조스가 진짜 대단한 기업가인데 진짜 여러분 제프 베조스는 뭐죠? 퓨처셀프의 그냥 전형이에요. 전형. 이 제프 베조스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너는 프로핏 스펠링은 뭔지는 아냐? 이렇게 되게 무리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마존이 영업이익을 못 만들었고 아마존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는데 매출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진짜 이렇게 땅에 붙어서 계속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재투자를 한 거거든요. 계속. 근데 제프 베조스가 거기서 완전 결국엔 제프 베조스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되게 옛날 질문인데 I know how to spell the profit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PROPAEHET 예언자라고 딱 말하는데 제프 베조스 여러분 후회 최소화의 법칙이 뭐예요? 퓨처셀프죠. 내가 죽을 때 지금 선택한 거를 후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게 제프 베조스가 말한 후회 최소화의 법칙의 퓨처셀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 중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한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이 책들이 유명해져 갖고 듀얼 브레인은 뭐 지금 시중에서 1위, 2위 하니까 정말 많은 리더분들도 읽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대국민 필독서 시리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2023년 대국민 필독서, 2024년 대국민 필독서, 이거는 2025년 대국민 필독서 세트,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기술은 진짜 이거는 사람 살리는 책이에요. 안 앨런 클레르 박사님은 뇌과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고요. 뱅상 트리브 선생님은 임상심리학자여서 이 사람들 쓴 취지가 뭐예요? 이거 읽고 정신과 오지 마.
병원 오지 마.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와. 늦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후기를 봐도 이거 읽고 마음의 병을 치유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지인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대국민 필독서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롱뷰 특강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